네, 반갑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실이라고 하고요. 민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의미를 더 뛰어넘어서 엄마들이야말로 일생활에 켜켜이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룹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창립된 단체입니다. 이제 이번 교육의봄 10년 플랜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같이 공동대표와 또 운영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셨는데 보니까 두 가지를 맡겨주신 분이 저 한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고 왜 그런 역할을 맡겨주셨을까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교육의 주체는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교육 당사자인 아이들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교육 상황은 대한민국의 엄마들 치맛바람이 사실상 대한민국 교육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가 10년 플랜을 준비하고 있는 것만큼 지금 당장 입시 학부모들이 아닌 영유아 자녀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그 변화의 단초다라는 문제의식이 저에게 이런 역할을 주신 거에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애정하는 마음을 담아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싶었지만 저밖에 할 수 없고 또 제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닥친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앞선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어떤 외부적 과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제안을 주셨는데 저는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내부적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꽉 채워주셨고 정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생각보다 많이 비지 않은 채로 열의 있게 이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들만으로는 사실상 이 운동이 기대에 머무를 뿐 그냥 의미 있는 시도에 불과할 뿐 변화로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고 누구를 설득할 것인가? 이 변화의 엄청난 역사적인 기회에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분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혜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의미 깊게 짚어주셨잖아요. 결국에는 이 변화에 대해서 어디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신뢰를 어떻게 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연초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지금 특별활동 격으로 영어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왔던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정규 교과서에서 영어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선행학습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방과후 활동에서 영어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은 선행학습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붙었고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같이 영어 교육을 금지시키려고 애초에 방침을 내렸으나 3주 만에 엄청난 이 역풍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유치원 어린이집의 영어 교육은 1년 유예, 공론화 이후에 1년 유예하겠다라고 선회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의 이슈는, 그러니까 쟁점은 이걸로 포커싱이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의 적기가 언제인가?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란, 그리고 거기를 서포트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감히 해당 논란의 초점이 영어 교육 적기 논란이 아니라 정책 수요자들의 불신과 불안 그 자체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정책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절실히 필요했던 거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상 영어 교육을 일찍 해도 효과가 없어요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정부의 교육 개혁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 간절함과 강력함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영어 교육을 금지하면 이후에 이어질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어떤 대안을 줄 것인지 그리고 교육개혁 전반에 관한 로드맵입니다. 이게 초창기에 뒤떨어지면 이후에 학교에 가서 뒤떨어지고 결국에는 입시에서 뒤떨어지고 일자리에서 뒤떨어지고 그리고 앞서 이현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안정망도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엔 절벽으로 떨어진다라는 엄청난 불안과 그런 지난 경험들이 학부모들에게 켜켜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당위성만 믿고 정부 방침대로 따라가다가 나도 아니고 결국 내 자식이 피해자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이 실제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도 우리의 10년 플랜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오로지 공교육 정상화라는 당위적인 목소리와 또 공교육 정상화법의 기계적인 적용만이 있었는데 우리가 10년 플랜을 내년도에 발표하고 그것을 대국민 설득하고 공론화해가는 과정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별개로 운동의 시작점이 어디가 될 것인가는 저는 당연히 이 학부모들의 불편한 감각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정말 열패감으로 가득한 이 감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가야 되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 길로 가자. 왜 못 가?
가자 이것과 왜 그걸 느끼고 있는지를 시선을 바꿀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을 상쇄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무엇인가, 설득의 지점이 어디가 될 것인가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한 공영방송 그 다큐멘터리 PD분하고 제작 관련해서 논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북유럽 모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 다루기를 PD분들이 싫어하신대요. 왜냐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나가는 순간 엄청나게 1000몇 개 이상의 악플이 달린답니다. 몰라서 못하냐. 그래서 이 헬조선에서 그 변화를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내가 닥친 지금 여기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도 이 벼락으로 떨어지는 엄청난 불안의 한 가운데인데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라는 열패감을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생각보다 많은 부모들이 내가 답습했던 이런 정말 병폐, 교육의 병폐, 입시 중심의 병폐를 아이에게 답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과 우리가 설득해야 될 구체화된 대상은 과잉교육의 공포로 아이를 놀아놓고 싶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 개인의 문제의식이 구조적 병폐를 뛰어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수동적이지만 경쟁의 대열 안으로 아이를 들여보내고 있는 부모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로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와 인적, 물적 동력을 필요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모들의 양과 감정을 너무 불편하고 사실 떨쳐버리고 싶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으로 너무나 힘들지만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의지적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 아무리 좋은 10년 플랜이 제안된다고 해도 우리의 운동은 소수의 전향적 운동에 그칠 것입니다. 그런 연유에서 앞서 언급하신 10년 플랜 수립을 위한 국민 대표자 회의라는 개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요. 이 다음으로 엄마들의 욕망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송희수 대표님께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어진 이중잣대의 폭력성에 대해서 절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눈시울을 붉혔는데 이 엄마들의 욕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도 사실은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 그 굴레 안에 폭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놀라실지 모르겠는데요. 대학 입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대학 진학을 많이 하고 그리고 고시 열풍에서 여풍, 여걸, 알파걸 이런 말들이 신조어가 된 지 이미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사회연구소에서 2016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여성이 2016년 현재 첫 아이 출산과 함께 일터를 떠나는 비율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1월부터 3월까지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기간이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부모의 엄마의 15,000명이 자기의 건강보험에서 자기 배우자나 가족의 건강보험으로 편입됐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교육 기회를 받고 자랐던 이 세대가 결과적으로 엄마가 된 것으로 자기는 똑같은 교육 기회를 혹은 자기 실현의 기회를 혹은 일자리에서 사회적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박탈당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요즘에 미투 열풍이 많이 불었는데요. 교육개혁에서 웬 미투 이렇게 생각하시고 몇몇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폭로 정도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때 입시 학부모들은 지금 이 미투에 열광하고 있는 세대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공고하게 그리고 전형적으로 설정되어 왔던 엄마의 역할을 과감히 부정하고 나 자신으로도 살고 부모로도 살 수 있는 교차점을 찾아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세대가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혁신에 끌어들여야 할 세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페미니즘 논쟁을 주로 두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명확한 젠더 감수성의 격차를 인정하고 이 시대, 이 영유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젠더 감수성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어떻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재구조화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지 않는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엄마들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 양육자로서 부모의 책임을 같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목소리도 우리 운동에서 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이를 보듬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거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아이들에게 우리가 차이를 보듬는 어떤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런 역량을 길러주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10년 플랜을 진행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어른들이 그 역량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역량을 서로 조율하고 충돌하면서 또 발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